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독성 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인 관계에서, 친구 사이에서 말이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해로운 관계의 90% 이상이 첫 만남 몇 분 안에 예방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게 될 텐데요. 위험한 사람들이 아직 가면을 완전히 쓰기 전에 그들의 정체를 간파하는 방법을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처음엔 정말 매력적이고 이해심 많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사람 말이죠. 놀라운 건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독성 관계에 4년 7개월을 낭비하지만 실제로는 처음 만난 지 60초 만에 그 징후들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밝혀졌거든요. 이런 위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현실감을 왜곡시키고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존감을 파괴해 나가죠.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교묘하게 이뤄진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하군요. 가장 교활한 점은 이들이 처음엔 완벽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찾던 바로 그 사람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20년간 연구한 결과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특정 패턴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완벽하게 숨길 수 없는 신호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비밀스러운 신호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한번 알고 나면 절대 속지 않을 만큼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심리학자들조차 98%의 사람들이 놓친다고 말하는 그 신호들을 말이죠.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런 직감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이 감지한 매우 구체적인 위험 신호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과도한 공감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의견에 즉시 열광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이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몇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건강한 거죠. 하지만 위험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에 과장된 공감을 보이면서 인위적인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진짜 공감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심리적 방어막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교한 거울 효과죠. 스탠포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조작적 성향의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84%였지만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40% 정도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즘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네요 라고 별 생각 없이 말했다고 해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게요 정도로 가볍게 답할 텐데요. 위험한 사람들은 마치 엄청난 공통점을 발견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정말 제가 느끼던 바로 그거예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라며 과도한 흥분을 보이죠. 이런 반응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약간 독특하거나 논란이 될 만한 의견을 표현해보세요. 진짜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면 정중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관점도 있겠네요 라고 할 텐데요. 조작적인 사람들은 그런 독특한 의견조차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조작을 위한 토대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과도한 동조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신호가 있어요. 바로 선제적 평판훼손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아직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의 신뢰성을 미묘하게 깎아내리는 거죠. 위험한 사람들은 잠재적인 동맹들 사이에 미리 불신의 씨앗을 뿌려서 목표 대상을 고립시킵니다. 만난 지 겨우 몇 분 만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다른 사람 얘기로 돌리면서 도움이 되는 조언이나 순수한 관찰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런 공격을 감춥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행동학과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이런 기법은 잠재적 동맹들이 실제로 만나보기도 전에 그들에 대한 신뢰도를 무려 52%나 떨어뜨린다고 밝혀졌어요. 친근한 수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방해 공작이죠. 이들은 민수 씨랑 같이 일하시는군요. 조심하세요. 좋은 사람이긴 한데 라고 말을 시작한 다음 구체적이면서도 부인할 여지가 있는 비판을 덧붙입니다.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원 네트워크를 미리 차단하려는 거예요. 첫 대화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 원하지도 않은 부정적 정보를 흘린다면 그건 친절한 조언이 아니라 전략적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할 기회를 주거든요. 세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신호는 그들의 경계선 테스트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요. 혹시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묘하게 불편했던 경험이 있나요?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런 신호들을 감지했던 거예요. 제가 그 신호를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즉각적인 경계선 침범은 매우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들이 여러분의 개인적 공간이나 편안함을 작지만 의도적으로 침해하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관찰하는 거죠. 위험한 사람들은 우연히가 아니라 즉시 경계를 탐색합니다. 만난 지 몇 분 안에 약간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죠. 이건 사회적으로 서툴러서가 아니라 계산된 테스트입니다. UCLA의 행동심리학자들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조종 성향의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사람을 만난 후 처음 5분 안에 경계를 시험하는 반면 존중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25분 이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해요. 대화 도중 불필요하게 팔을 만지거나 너무 가까이 서거나 상황에 맞지 않게 연애 상태나 수입에 대해 묻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죠. 이런 초기 테스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앞으로 모든 상호작용의 기준이 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경계를 존중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은 즉시 경계를 우회할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이 저항하지 않으면 점점 더 큰 침범을 시도하게 되고 저항하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법을 바꿔서 시도하죠. 네 번째로 주목할 신호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들이 자신에 대해 털어놓는 이야기의 패턴이죠. 중요한 첫 몇 분 동안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전략적 피해자 서사라는 게 있어요. 만난 지 몇 분 안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영웅적으로 버텨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위험한 사람들은 신중하게 구성된 개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동시에 피해자이면서도 예외적인 존재임을 확립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요. 동정심을 자극하고 미래 행동에 대한 정당화 근거를 만들고 관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감정적 빚을 지게 만드는 거죠. 내러티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조작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뢰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하기를 기다리는 진정성 있는 사람들보다 새로운 관계에서 피해자 이야기를 3배나 빨리 공유한다고 해요. 몇 분 안에 이들은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했지만 영웅적으로 일어섰다거나 전 연인이 완전히 미쳤지만 자신은 완벽한 파트너였다는 식의 이야기를 늘어놓죠. 이건 진정한 취약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략적 포지셔닝입니다. 누군가가 타인의 잘못으로만 구성된 완벽한 피해자 서사를 빠르게 풀어놓는다면 이건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지 관리로 봐야 해요. 진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보통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거든요. 관심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에 대한 반응도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벌써 4가지 강력한 경고 신호를 다뤘지만 다음 신호들은 거의 속이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결정적이에요.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면 다시는 위험한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거예요. 5번째는 스포트라이트 강탈이라는 현상입니다. 집단 상황에서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대화를 체계적으로 자기 쪽으로 돌리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에 맞춰가지만 위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관심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를 방해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완전히 장악하려고 시도해요. 예일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발견한 바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은 대화 초점이 자신에게서 벗어나면 보통 18초 안에 개입한다고 해요. 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보다 5배나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집단 상황에서 이들을 관찰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저절로 주의를 끌기 위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거 저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라며 끼어들어요. 만약 그게 통하지 않으면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눈에 띄게 관심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관심이 자신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죠. 이건 열정이나 사교성이 아니라 병적인 자기중심성입니다. 얼마나 빠르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지 주목해보세요. 특히 다른 사람의 성취나 관심사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벗어나려 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받는 순간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어요. 위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순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언어 패턴에서 들리는 6번째 신호는 처음 몇 분 안에 감지할 수 있어요. 한번 알아차리면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큼 뚜렷합니다. 바로 강제적 동맹 만들기라는 기법이죠. 만난 지 몇 분 안에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성급한 파트너십이나 공동의 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언어적으로 자신을 여러분에게 묶어둠으로써 임의적 친밀감을 증폭시킵니다. 이건 진정한 유대가 아니라 정상적인 검증 과정을 건너뛰기 위한 심리적 기술이에요. 보안 전문가 게빈드 베커가 처음 발견한 이 전술은 포식적 인물들이 빠르게 신뢰를 구축하는 사례의 68%에서 나타났다고 해요. 우리 둘 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죠.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겠어요. 같은 표현을 쓰면서 어떤 기반도 마련되기 전에 거짓된 동료 의식을 형성하죠. 시기상조한 동맹 언어 사용에 주의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파트너십 표현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거든요. 위험한 사람들은 신뢰를 얻기 위한 심리적 지름길로 이 전술을 즉시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치 오래된 동료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의견 차이조차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나중에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 나오는 4가지 신호는 여러분 기분을 좋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이 개입하기도 전에 뇌의 보상 시스템을 먼저 자극하거든요. 7번째는 불균형적 반응이라는 건데요. 사소한 의견 차이나 비판에 미묘하지만 명확한 감정적 강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감정적 동요 없이 다양한 관점을 다룰 수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아주 작은 의견 차이조차도 개인적 거부감으로 받아들이죠. 즉각적인 경직, 긴장, 방어적 태도 또는 차가운 회피로 반응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독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가벼운 의견 차이에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보다 4.1배 더 강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사소한 의견 다름에도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하고 눈꼬리가 내려가며 턱을 약간 악물고 차갑게 말하거나 따뜻함을 완전히 걷어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눈치챘다는 걸 알면 마찬가지로 빠르게 숨기려 합니다. 이런 불균형적 반응은 그들의 취약함을 보여주고 건강한 의사소통보다는 감정 조작으로 향후 갈등을 어떻게 다룰지 예고해 줍니다. 작은 의견 차이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는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요. 8번째 신호는 칭찬 속에 숨겨진 위험한 패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경고를 담고 있어요. 바로 비교를 통한 칭찬이라는 건데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여러분을 높이는 방식이죠. 나중에 여러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독성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폄하함으로써 여러분을 높이는 비교적 칭찬을 해요.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거죠. 계급과 구분으로 이루어진 세상관 말이에요. 언어 분석에 따르면 조작적인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진심 어린 칭찬보다 비교적 칭찬을 4배 반 더 자주 사용한다고 해요. 이는 미래의 삼각관계를 예측하는 확실한 지표입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센스 있으세요. 또는 드디어 제 말을 이해하는 분을 만났네요. 이런 칭찬은 사실 여러분에 관한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에게도 등을 돌릴 다른 사람들을 겨냥한 무기일 뿐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여러분을 칭찬할 때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게 될 그들의 표준형 방식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세요. 9번째는 여러분의 성공이나 좋은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미묘하지만 무엇을 봐야 할지 알고 나면 틀림없어요. 지금까지 목격했던 가장 파괴적인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저는 그 관계가 첫 만남에서 이런 신호들 중 최소 7가지로 시작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당사자는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기쁨 도둑질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이나 성취를 공유한 지 몇 초 만에 미묘하게 길을 꺾는 거죠. 위험한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어요. 좋은 소식을 공유하면 표면적으로는 지지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깎아내리는 전술, 축소, 우월감 과시 또는 화제 전환으로 반응합니다. 관계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가 좋은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쁜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보다 실제로 관계의 질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이를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성과를 공유하면 그럼 좋겠네요. 물론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겠지만 이라고 말하거나 잘하셨어요. 제가 비슷한 일 했을 때 생각나네요. 저는 그때 더 큰 프로젝트였는데라며 즉시 자기 얘기로 돌리기도 해요. 심지어 바로 다른 화제로 넘어가려기도 하죠. 이 모든 게 미묘하게 길을 꺾는 행동이에요. 이런 반응 패턴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관계 전반에 걸쳐 여러분의 자신감과 성취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약화시킬 것인지 보여주는 확실한 예고편이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10번째 신호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나죠. 바로 가면 벗기 순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무도 자신을 지켜보거나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순간적으로 진짜 모습을 엿보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정교하게 구축된 페르소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면을 계속 쓰고 있으려면 끊임없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특히 자신에게 사회적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가면이 벗겨지는 짧은 순간들이 만들어지죠. 행동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상관리 피로라고 부릅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 특히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일관되게 거짓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서비스 직원, 보조원 또는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세요. 갑작스러운 어조 변화, 경멸하는 눈빛, 무시하는 듯한 몸짓은 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진정한 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순간들이죠. 이런 순간적인 진정성은 그들이 정말 누구인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웨이터, 접수원, 경비원에게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이 더 이상 새롭고 흥미로운 존재가 아니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보여질 모습과 같아요.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진정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가장 정확한 거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이 위험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고 신호들을 보고도 상대방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려고 하거나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면서 넘어가 버리죠. 하지만 여러분의 직감이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포착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매우 정확한 위험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처음부터 명확하고 일관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은 경계가 애매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반대로 처음부터 자신의 기준과 한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 조작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분류해서 다른 쉬운 타겟을 찾아가죠. 여러분이 이런 신호들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독성 관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위험 신호들은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결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호들은 일시적인 기분이나 상황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해를 끼치려는 근본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 10가지 위험 신호를 알았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갖지 못하는 심리적 우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찰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보세요. 독성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니까요. 이 10가지 신호는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위험한 사람들의 일관된 패턴으로 짧은 상호작용에서도 완전히 숨길 수 없는 특성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신호들을 놓치는 이유는 본능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직감은 무작위가 아니에요. 의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수천 개의 미묘한 신호들을 무의식적으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특정 사람들 주변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은 사회 불안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리적 면역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강력한 보호는 위험한 사람들이 해를 끼친 후에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처음 60초 안에 그들을 파악하고 처음부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들은 이런 신호들을 가끔 보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패턴을 보인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의 신호는 우연일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신호는 무시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정신건강은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훨씬 소중하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60초 안에 위험한 사람들을 알아챌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